안녕하세요, 여러분. 번역가 제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이 아니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요. 뭐 한강 관련 주식이 막 급상승하고 있다. 뭐 한국에서 대형 출판사만이 한강의 책을 독점을 해서 동네 출판사에서 굉장히 또 원성이 자자하다. 막 이런 온갖 얘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저는 번역가이기 때문에 번역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 빼놓을 수 없는 데버라 스미스 얘기부터 해볼게요. 데버라 스미스는 영국의 탄광촌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거기서 자라면서 이제 문학 소녀로 거듭난 거죠. 그런데 데버라 스미스가 처음 한국어를 공부했던 게 2009년이잖아요. 3년 만에 채식주의자를 번역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굉장한 성과지요. 물론 오역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뒤에서 하고요. 일단 데보라 스미스가 그렇게 번역한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2016년에 수상을 했죠. 여기에서 우리는 번역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데보라 스미스가 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발견을 해서 번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맨부커 상을 수상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졌을까요? 한국 책이 번역이 돼서 회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한강은 이렇게 큰 성과를 달성하고 그 이후에는 아시아어 번역에만 중점을 둔 출판사 틸티드 엑시스 프레스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책들을 직접 출간을 하기로 한 거죠. 굉장히 용기 있는 움직임 아닌가요? 그쵸?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를 이제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데보라 스미스 오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그 사소한 단어 하나하나를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명백한 오역이다. 어떻게 이렇게 문장 자체에 대한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문학작품을 번역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지적을 하는데 데보라 스미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내가 번역한 채식주의자가 원작과 비교해 완전히 다른 책이라는 점에 대하여 어떤 점에서는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진정한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두 언어의 문법이 일치하지 않고 어휘가 다르며 구두점 하나하나도 다른 무게를 가지기 때문이다. 창의적이지 않은 번역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번역가들이 스스로를 충실하다 여기지만 그 충실함의 정의는 다를 수 있다. 언어는 서로 다르게 기능하기 때문에 번역은 서로 다른 수단에 의해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 일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차이와 변화, 해석은 비단 완벽하게 정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충실한 번역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실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문자 하나하나를 번역하는 게 문학 번역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강 작가님 역시도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데버라 스미스의 번역에서 몇 가지 오역을 지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작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품의 톤과 질감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데버라 스미스의 작품이 번역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번역된 작품 진짜 안 읽어요. 예전에는 별로 쳐주지도 않았거든요. 요새는 그나마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책방에 가도 없었어요. 번역서가 있다 한들 정말 구색만 갖춰놓은 거지 그걸 실제로 읽는 독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요새는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황보름 작가님의 책 있죠. 휴남동 서점 책 역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서점에 가도 정말 잘 팔리는 매대 위에 얹어져 있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소수잖아요. 전체 이제 미국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에서 팔리는 다른 문학 작품에 비해서는 번역서를 잘 읽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는 그냥 번역된 거지 하나의 작품이라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미국 독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데보라 스미스가 그 사소한 단어 하나보다는 전체적인 톤과 질감을 번역을 해서 이걸 번역서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나의 작품으로 번역을 해냈다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그거를 하나의 작품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큰 그림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역을 지적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 만약에 번역이 없었더라면 이 번역된 작품이 없었더라면 한국 문학이 전 세계에 알려질 기회조차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그래서 이 문학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문학 번역은 대산문화재단과 한국문학번역원 이 두 군데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노벨 문학상이 배출된 나라에서 트렌드를 역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좀 안타깝습니다. 저 대학원 다닐 때도 그랬었는데 문학 번역을 이제 지망하는 학생들이 작품을 발굴을 해서 번역을 하면 그걸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원을 해주면 이제 뭐 소규모 출판사나 관심 있는 출판사와 함께 이제 출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 출판사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지침이 얼마 전에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출판사 입장에서 잘 팔릴 만한 책들 위주로만 작품이 발굴이 되기 때문에 진짜 한국의 그 목소리, 한국인의 목소리, 뭐 정보라 작가님의 책이라든지 지금 한강 작가님의 책처럼 한국 특유의 그런 문화성을 많이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개개인 저 같은 번역가들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그런 번역가들이 희망을 꺾는 그런 조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개개인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 힘입어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문학 번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관심이 있긴 한데 아직은 제가 조금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공부는 하고 있거든요. 이 문학 번역을 누가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말이 많아요. 아까 데보라 스미스 같은 경우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오역을 냈으니까 한국어가 모국어인 그런 사람이 해야지 완벽한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또 주장을 하는데 모국어가 잘 정립이 되어 있더 하더라도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외국인들이 그거를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읽혀지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이 읽으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자기가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 생활 경험이 많고 그러느냐 혹은 아니면 아예 외국인이냐 아니면 아예 순수 한국인이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내가 과연 한국 문학을 얼마나 사랑하고 작가의 목소리를 얼마나 진실되게 정성스럽게 번역을 하는데 관심이 있느냐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배경이 어떤 건지 너무 거기에 구애되지 마시고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제가 번역하고 통역하고 뭐 이렇게 연습할 때도 해외 유학파, 뭐 토종파 막 이런 거 갈려가지고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꿈이 간절하고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그걸 꾸준히 그리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문학 번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분발하셔서 다양한 한국의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해외에서도 이렇게 번역가분들이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인데 번역가분들이 출판사를 차려서 이렇게 좀 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기향 번역가님은 독일어 번역을 하시는데 정보라 작가님의 책도 이제 번역을 하셔서 수상을 하신 적이 있으시고 동화의 숲이라는 출판사를 직접 차리셔서 동화책을 또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키나 작가님의 그 다엘샤베트 책 아시죠? 그거를 이제 번역하신 걸로 또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 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출판사를 차려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연륜이 쌓이고 더 많은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한번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저처럼 번역가 개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정말 일생일대의 저희 기회인 것 같아요. 뭐 한국 문학이 이렇게 집중 조명을 받을 시기가 또 올까요? 당연히 또 올 수도 있죠. 당연히 또 올 수 있고 더 많이 퍼져나가야 하지만 지금 이 기회를 저는 적극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부에서 조금 뭐가 정말 중요한지 큰 그림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도 조금 더 큰 그림을 갖고 좀 폭넓은 관점에서 지금 이 상황을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K-팝부터 시작됐던 한류 열풍이 이제 점점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K-푸드, 뭐 K-뷰티, K-드라마 이런 것들. 그런 와중에 이제 K-리터레처까지 붐이 일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점 드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저도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K-리터레처가 그러니까 넷플릭스화 되면서 약간 너무 전 세계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나가려는 건 아닌가. 전 세계 독자들의 시청자들의 구미에 맞기 위해 어쨌든 이제 문학 작품이 넷플릭스화 되면은 각색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K-리터레처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K-리터레처 고유의 특징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일각에선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이렇게 각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본질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더 훌륭한 번역가가 저는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약간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여러분 의견도 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한강의 책을 읽고 뭐 얘기 나누는 그런 것 소소한 노력도 할 수 있겠고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외국인 친구에게 이렇게 조금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배출한 나라의 국민이잖아요, 그쵸? 이 사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 정말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여기 미국인 친구들에게도 근데 모르는 경우도 많고 관심을 안 갖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각자가 할 수 있는 거 좀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역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본인이 어떤 번역을 하든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즐기시고 나는 번역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비록 한영보다는 영한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뜻깊은 일이라는 거를 요새 한강 작가님 덕분에 그리고 데버라 스미스 덕분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번역기에 조금이라도 몸담고 계시는 분이라면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또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